최근에 우리나라의 K-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을 갖다가 좀 약간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끌어안는 정책을 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이제 여러모로 도와준다는 의미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한국이 아무래도 좀 잘 살거든요. 그래서 좀 북한에 대해서 좀 도의적인 측면에서 또 통일적인 지향적인 측면을 가지고 끌어안는 것도, 이런 뭐 물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접근을 갖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판문점을 최근 방문했는데 몇십 년 전에 판문점 갔을 때 완전히 달랐었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평화적인 분위기가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다갔으면 좀 낫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그 면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 의견이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여기에 오늘 기자분, 그리고 언론, 기관에 소속하신 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요. 한 가지 부탁이 좀 있습니다. 역시 북한 취재는 정말 어렵고 접근이 간단치 않습니다. 오 박사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오늘 전달한 내용이 언론이 안 나오고 있는데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아프레스처럼 작은 조그마한 단체가 일단 캐치한 내용인데 그렇게 고급 정보가 없어요. 우리 간부가 없습니다. 우리 특권층도 없고 사정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 멤버들하고 일상적으로 좀 사귀면서 수집한 정보인데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언론, 일본 언론에서 그런 수준의 정보가 좀 최근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건 조금 더 같이 좀 열심히 합시다라는 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역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면역어간이 정말 앞으로 면역어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언론의 사명이라는 것은 역시 현장에 뭐가 있는지, 뭐가 생기고 있는지라는 것을 취재해서 조사해서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 언론,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양 언론도 비슷한데 인용 기사가 너무 많아요. 인용 기사가 어디서 이렇게 누가 말했다거나 관영 매체가 이렇게 전했다거나 조선중앙TV에서 이런 게 나왔다거나 그런 필요 없다고는 물론 하지 않지만은 역시 핵심에 접근하는 노력을 조금 더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JTBC 김민광 기자입니다.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교수님께서도 근데 설명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북러밀착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계속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새로운 변수로 작동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실제 이제 현지 이제 북한 주민들 접촉을 했을 때 북러밀착을 하면서 이제 컨테이너가 오고 간 지 시간이 그래도 조금은 지났잖아요. 그때 북한의 이제 식량 지원이든 아니면 생필품이든 이런 것들이 좀 흘러 들어갔을 예측들이 이제 국방부나 이런 강당국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후에 그러니까 북러밀착으로 컨테이너가 오고 간 후에 북한 주민들과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달라진 점이 있었는지 좀 파악된 부분이 있었는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아하고의 관계인데요. 우리도 잘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라진이 러시아
그 국동 지역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 동산구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식량이 들어왔다. 무역인지 지원인지 그거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면 라진에서 그 라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우리 정보 그 수집 대상 중에 하나니까 물어보면 이야기 해줘요. 그리고 라진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관광객뿐만 아니고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많은 그 비즈니스 이야기, 그 투자 이야기 그런 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상품, 생필품이 들어왔다는 소식은 우리는 하나도 정보가 없어요. 들어오고 있는지 실제로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내부 사람들에게서는 봤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네. 추가로 그 교수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북러하면서 이제 화폐 스왑한다고 했잖아요. 러시아랑 이제 북한이랑. 물론 이제 이게 현실성도 없고 러시아 화폐가 많이 통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겠느냐 이제 의문이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지금 달러가 막혀 있는 상황, 공식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랑 북한이 서로 화폐를 교환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의 좀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준 선물이고 실제로 북한 경제에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선 질문에 관해서는 우리 어떤 보도에서 그 밀이 들어왔다는 그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밀 예.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물가를 보면 아까 물가 오히려 오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보면 아마 그게 이제 북한 정권이 노출을 막기 위해서 아마 특정 계층이나 아마 특정 그 기관 쪽으로 밀을 공급하는 게 아닌가. 뭐 예를 들면 군대 쪽에 밀을 배급 준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게 통화 스왑은 아닌 것 같고 청산 그 시스템 만들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번에 뭐 조약문을 보면은 그 러시아랑 북한이 AI까지도 같이 연구하겠다. AI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리스트를 쭉 적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좀 예민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이제 북러 간의 경제적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든 거겠죠. 그게 아마 청산 결제 이런 것인데, 실제 이게 되려면은 결국 이제 러시아랑 북한 사이에 그 어떤 경제적 거래가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러 간에는 이 증가할 소지가 많잖아요. 저 에너지나 이제 에너지가 대표적일 것이고, 그 다음에 밀 같은 게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거, 팔 수 있는 것이고,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할 수 있는 게 뭘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한다 그러면 주로 인력 송출일 겁니다. 따라서 이 거래란 것이 북중처럼 증가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달러 패권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어떤 결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선전 효과가 있고, 또 이제 북러 간의 경제적인 밀접함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이제 선전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기에는 이 북러 사이의 보완성, 경제 보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없어 보인다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네,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전문가분들이 한국은행에서도 몇 명 오셨는데 제가 의견도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다른 분도 괜찮습니다. 한국은행 꼭 찍어서 말하니까 세 분 중 한 분이 누가 뭐 질문하거나 코멘트를 하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김민재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김민정입니다. 오늘 굉장히 그 귀한 그 말씀 잘 들었고 또 이렇게 정리가 돼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결국 이제 북한이 이제
과거로 이제 회귀하는 듯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다시 복원하려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황에 따라서 약간 시장 쪽으로 갔다가 다시 계획 경제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게 김정일이나 이제 김일성 시대의 계획경제와는 좀 다른 양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지금 김정은이 이제 추구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게 과거랑은 어떤 모습에서 다른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스템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북한도 그거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성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결국은 북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고,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정은이 이제 정말 어떤 국가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거를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민심도 좀 달래면서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일정의 그 평양의 특권 계층에 대해서만 만족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성공을 바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권력을 유지하고 지금 상황을 좀 통제하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 펼친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평양의 그 특권층을 얼만큼 그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또 기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 밀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게 주민들 전체로 이제 보급되지 못하고 특권층에게 배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조사들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 평양의 상황은 물론 이제 조사하기 어렵지만 이제 그 북부 지역이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들어봤을 때 지금 평양의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은 정권에서 특히 경제 정책을 대천왕시키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그 테마였습니다. 우리도 정보가 많지 않지만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일단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코멘트 좀 받았는데, 지금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하고 다른 점이 좀 몇 가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만은, 계속 보면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적 그리고 대인민적 통제 시스템 만드는 것 자체가 이 경제 정책의 전환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몇 년 전 몇 년 계속 관찰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일연도 체계 유지, 예. 그리고 4대 세습 앞으로의 준비, 예. 위해서 시장이 적이다. 시장 자체를 억제하는 것 자체가 이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뭘 통제해야 되냐? 무역 통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통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무역 대상 대부분 95%가 중국이 아닙니까? 그걸 통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평성한 경제 정책이 아닐까? 이거는 좀 아직도 근거가 미약하지만은 그런 느낌을 많이 들어요. 예, 근거가 좀 미약하지만은. 근데 러시아가
그 우크라 전쟁을 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있어서는 뜻밖의 그 뭐랄까 좋은 파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뭐 올인 하고까지는 못다 하더라도 그 러시아에 너무 많이 좀 그 기울이고 지난번 노동신문 그 사설인가에 제렌스키 계례란 말까지 나왔어요. 비판에 제렌스키 계례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푸틴을 아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근데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그 앞으로의 저 긴장 관계, 그러니까 너무 위전도가 높았던 중국하고의 그 관계를 경제적, 전체적인 그 관계를 좀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는데 그건 바로 역시 앞으로 위해서 체제를 그 아주 무리한 그러니까 4세습 그리고 유일연도 체계 유지하기 위해서의 중국하고의 관계를 진짜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의 좀 이거는 해상과 그 다음에 건너편에 길림선 잠백경 무역현대 여기에 아주 그 정보 많은 그 중국 길림성의 그 무역 중개자가 계속 조사를 해줍니다. 우리에게 중국 정부가 뜻밖의 경제 체제를 정말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침대 그 마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북한 쪽에서 요구해서 중국 업자가 공식 수출로 보내려고 하니까 뭐였지? 그게 스프링이 철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철 제품은 그 고래가 금지거든요. 그래서 중국 당국은 지금 스프링을 빼야지 이거 마트레스 보내주겠다고 해서 그 막았습니다. 근데 들들 그 중국 쪽에서도 지금 그 북한이 말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외교 문제도 있지만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러시아 관계도 있겠죠. 네. 그리고 중국을 좀 조금씩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불쾌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 관계가 순조롭지 않다라는 걸 좀 우리는 좀 일단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약하다고 하면 그러지만은 반복적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지금 사회주의의 회기의 그 잔대를 보이고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통제 강화 자체가 목적인 것 같다라는 감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전 선생님하고는 좀 의견이 다르지만은 예, 형사만 보면 그런 거 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평양인데요. 우리가 직접 평양 정보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추측은 할 수가 있지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평양 소식통에 의하면 이렇다라는 그런 내부 정보가 가끔 그 매체에서 나오는데 평양에 직접 할 방법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 전화로 중국에 고를 수는 있죠. 우리 협조자 중에서 가끔 친척에도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토총을 전체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부 상황 물가 하나 안 알려줍니다. 어렵다는 말도 안 합니다. 어렵다는 정도는 하겠지만은 돈 붙여달라는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솔직한 상황은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래서 평양 정보가 어디 누군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저 드리면 오늘 김병현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재밌는 게 지금 그 북한 경제 당국자들도 북한 경제를 잘 모를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이 우리도 보면 지금 정책 우리도 하는 걸 보면 실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리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데 우왕좌왕할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같이 통계가 없는 나라들은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이념으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걸 이제 모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때 이제 결국 이게 통제를 강화하기 여러 가지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 경제 정책의 변화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거냐, 또는 뭐 사회주의로 회귀하려는 진짜 회귀하려고 하는 거냐. 또 저는 약간 다르게 좀 볼만한 부분이 이런 것도 좀 이제 내년에는 확실한 대답이 좀 더 이 정보를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좀 더 대답이 정교하게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정보를 이게 정확한 대답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점도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예를 들어서 북한이 100이라는 자원이 필요하고 정권을 유지하는데 여기서 50은 인민들에게 뿌리는 거고 먹고 살게 해주는 거고 50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50인데 지금 제재 때문에 이게 한 70 정도로 지금 줄었다고 가정을 하면 정권에서는 지금 50이 필요하기 때문에 50을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올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내부 지금 인민들에게 뿌리고 있는 그 50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결국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 인민들에게 가는 거 한 30으로 줄어들고 만약에 70으로 줄어들었다면 나머지 50은 이제 정권에서 이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은 이 자원 추출을 확실하게 지금 부족한 이 통치 자금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 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정책이 앞서 말씀하신 식량 그 배급제라든가 또는 뭐 무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 유통 통제 뭐 이런 것을 좀 계속 다 강력하게 이제 취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책이 과연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추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년 또 좀 더 진전된 결론을 좀 내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정리 해보시죠. 저기 회장에서 나온 거. 뭐 따로 정리는 없고요. 그 사회주의 경제의 뭐 회귀 혹은 복구냐 통제냐 그 사회주의 경제가 통제거든요. 그게 분리된 게 아니고 그 어떤 권력을 지원 사람들이 뭐 단기적으로 통제를 다 원하는 거죠. 하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겠다 생각 없으면 그 매우 데스프리트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은 이 사회주의 경제를 복구해서 좀 어떻게 해보자 하는 생각과 동시에 통제를 의도한 것인지 한번 그 점은 아마 생각해 볼 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두 개가 분리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아마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북한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이제 관심 있는 대목인데 그건 아마 지금 북러 밀착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위험한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격화되어서 이제 북한 인력을 러시아가 필요로 한 때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인력을 뭐 10만 명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어떤 일을 시킨다. 그 대금을 준다 그러면 그 받은 대금 가지고 이제 지금 노인 몰려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북러 밀착과 연관되어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북한 김정은이 두려워할 것은 이 지정학의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지 예측이 어렵거든요. 특히 전쟁이라는 것은 매우 변화무쌍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과연 이 러시아랑 아까 말씀처럼 지나치게 의존한 듯이 보이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굉장히 리스크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북한 오늘 내물어봤지만
이것과 지정학과의 연관 지점 보면은 우리 한반도 상황이 상당한 그 볼레틸리티,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내야 됩니까? 네. 지금 뭐 10분 후에 여기 문 닫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김 선생님하고 오 박사님의 참가해 주셔서 정말 저도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분에게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미나를 이걸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